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의 우화 파트 1. 새는 알을 깨뜨려야 날 수 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딱 끊긴다면,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수입이 사라진다면,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병에 걸린다면,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는다면, 저축해둔 돈을 병원비로 몽땅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시를 대비한 돈은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끊긴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수입 없이 자동차 할부금과 주택 대출금을 몇 달이나 낼 수 있을까요? 수입이 끊기면 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수입 없이 6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면 3개월쯤인가요? 그것이 아니면 3주일 정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수단, 즉 생명선을 확보해 두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물통을 나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런 확신은 어디까지나 도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온갖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누구 할 것 없이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청소부, 사무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 누구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한 푼도 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인쇄 수입의 힘. 그렇다고 그리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블로가 찾았듯 더 나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파블로처럼 지속적인 인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든 아니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파블로의 시스템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물통을 나를 수 있을 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십시오. 파이프라인은 여러분의 생명선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파블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구적인 수입을 안겨줄 것입니다. 노동은 일시적이고 수입은 평생 보장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그것은 1년 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동안에도 혹은 삶을 즐기는 순간에도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활동합니다. 가령 은퇴를 해도 병이 들어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느라 일하지 못해도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파이프라인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수입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쇄 수입의 힘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생명선. 물통을 나르는 것을 왜 당연시하는가? 어느 의사가 아침에 병원으로 향하면서 4살짜리 아이를 놀이방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창밖에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던 아이는 실증이 났는지 옆에 놓여있던 청진기를 들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음, 저 녀석 장차 의사가 되겠군. 이렇게 생각한 의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자랑스러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청진기를 목에 두르더니 센서 부분을 마이크처럼 입에 대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서 오세요. 맥도날드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그토록 물통을 나르는 일에 얽매이는지 잘 보여줍니다. 모방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맥도날드에 자주 간 아이는 성진기를 본 순간 그것을 머리에 착용하는 마이크로 알고 맥도날드 직원을 흉내낸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대다수가 물통을 나르는 것을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99%가 오늘도 열심히 물통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루노도 파이프라인의 위력을 깨닫기 전까지는 왜 물통을 나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이전에는 파블로가 만든 파이프라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브루노는 단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자신이 보아온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브루노에게 파이프라인은 어디에서도 성공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그에게 파이프라인은 너무 파격적이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브루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물통을 나르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본 어느 자동차의 범퍼 스티커가 생각납니다. 10만 마리의 쥐가 모두 틀릴 리가 없지. 이것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물통을 나르는 일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1억 명이 물통을 나른다면 그것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대가.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사실 세상에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사람보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 세대는 대부분 열심히 물통을 날라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쭉 그런 모습을 보아왔고 부모님에게 그 길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열심히 물통을 나르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야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법을 배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편견에 가까운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졸업장을 얻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물통을 나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직장에 들어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물통을 나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더 큰 물통을 나를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갑니다. 더 많은 물통을 나르기 위해 더 오랫동안 일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하는 물통의 종류는 변합니다. 처음에는 쇠 물통을 나르다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면 플라스틱 물통으로 바꿉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플라스틱 물통은 디지털 물통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평생 물통을 나르다가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상상을 합니다. 편히 쉴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물통을 날라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요. 그처럼 평생을 바쳐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이 얻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 퍼레이드지가 매년 실시하는 소득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근로자는 평균 연간 28,500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0%는 세금으로 나가므로 순수익은 22,500달러인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 돈으로는 4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많은 사람이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많은 사람이 추가 수입을 절실히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